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복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의 기갑부대 이 전차들이 다량으로 늘어나면서 러시아가 좀 시체말로 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아주 고위급 외교관이 우크라이나 군의 기갑부대에다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전술핵을 기갑부대에 쓰겠다. 이거 완전히 냉전 초창기 때 1970년대 전술인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자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협박에 넘어갔는지 미국이 M1A1 전차, M1 전차 31대 주겠다 했는데 그게 수주 내로 주겠다라고 어제까지는 했는데 오늘은 또 바뀌었어요. 빨라도 1, 2년, 늦으면 5년은 걸릴 거다. 그 말은 안 주겠다 이 말이죠.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북한의 ICBM 이런 이 전략 탄도미사일들이 아주 공격받기 힘든 그런 희한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군의 전술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 선배가 해놓았던 수립해놨던 작전 계획 또는 전략 개념이라고 해서 내가 이걸 손대면 나는 선배에게 찍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국민 혈세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험 속에 빠뜨리면 안 되죠. 다 바꿔야 됩니다. 상대가 바뀌면 우리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어떻게 바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이면 이를 조기 탐지해 대응한다는 우리 군의 킬체인, 이제 완전히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주요 미사일 발사 차량들을 지상이 아닌 지하로 이동시켜 기습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지하 기동로 공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고사령부 명의의 명령문을 통해 전략군 각 부대가 사용할 대규모 터널 건설 공사를 지시했으며 이는 유사시 전략군의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이 이용할 지하 기동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1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북한군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1월 21일 전략군 사령부에 전략군 기동 타격수단 전술 기동로 확보를 지시하고 자강도 일대에 대규모 지하 시설을 건설하라는 지시문을 하달했습니다. 최고사령부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강도 우시, 초산, 고풍 일대에 대규모 터널을 건설하고 화성 17형과 같은 대형 미사일 발사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기동로와 보급 거점을 건설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략군 사령부 직할의 전문 공병 여단이 해당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사령부는 보안을 위해 외부 건설 부대나 인력을 동원하지 말고 전략군 직할 공병 여단이 모든 작업을 도맡아 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지시에 따라 자강도 일대에는 험준한 산악지역 곳곳에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지하 미사일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우리 군이 대포병 전력을 강화하자 주요 장사정포를 갱도화시켜 생존성을 향상시킨 바 있는데요. 이번 지하 전술 기동로 건설 지시에 따라 중대형 탄도미사일 전력들도 지하 기동로를 확보해 기습 타격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차량의 기동로를 지하화하고 입구를 위장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도를 조기에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데요. 전제 조건이 박살나며 사실상 혈세 먹는 이권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의 킬체인 전략. 도대체 언제까지 붙잡고 국민의 혈세를 소모할 것인지 군 당국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북한이 정말 희한한 자리에다가 갱도화, 지하화할 것을 지시했어요. 바로 ICBM들이죠. 물론 이 ICBM이 대한민국을 직접 노리지는 않을 겁니다. ICBM은 미국 때리려고 만든 거죠. 그런데 이 ICBM들, 전략미사일들 지하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술미사일들, 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다 이제 확산시켜 나가겠죠. 그러면은 눈에 뻔히 보이는
북한 전력의 미래를 그릴 수가 있다면 우리 전력의 미래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란의 지하화된 탄도미사일 기지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기지를 지하로 잇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하 시설 내에서 발사 준비를 다 마치고 갑자기 지상으로 나가서 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킬체인이라고 하는 게 북한의 미사일들이 갱도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기입하고 액체 연료였으니까 그동안은 여기다가 연료 주입하고 산화제 주입하고 뭐 그런데 한 40분 걸리니까 우리는 30분 만에 때리면 이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게 킬체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제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 됐죠. 그래서 연료 주입, 산화제 주입 이 시간 없어졌어요. 꺼내서 진지 가서 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30분 만에 타격한다라는 기존 킬체인 전략은 이미 사장됐어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이 지하화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바로 쏘니까 이 기도조차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전에 쏘기 전에 타격하겠다.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 한번 보십시오. 야, 참 기가 막힌데요. 여기 지금 이 압록강 거의 강변에 그럼 저 압록강 딱 건너편에 어디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방공 지원을 받으면서 저기 산 뒤쪽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 산 뒤쪽으로 즉 중국 쪽으로 북쪽으로 입구를 만들어 놓고 꺼내서 쏜다. 그러면은 저 산 뒤쪽에 있는 저 입구를 때리러 들어가려면은 이 전투기라는 게 회전 반경이 있으니까 중국 쪽으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영공 침범이니까 바로 그냥 미사일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군력으로 때리기도 곤란하다.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지금 여기 이런 중국 국경 지역에다가 ICBM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더 남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하화할 건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단을 제거하는 거 이제는 이건 끝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용하려는 의지를 제거해야 되죠. 의지를. 그래서 김정은이 헤드를 따야 된다. 그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다. 이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큰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의지를 제거하는 이걸 가지고 좌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햇볕을 쬐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의지를 갖다가 사라지게 만들어주자. 그게 햇볕 정책, 그리고 포용 정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자들은 따뜻하게 사라지지 않고 따뜻하게 사라진 척하면서 빼먹을 것 다 빼먹고 그러면서 그 사용할 수단을 계속 발전시켜 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저놈들을 더 이상 햇볕을 쬐어줄 수 없고 포용 안아줄 수 없다라는 학습을 우리는 했습니다. 학습을 했으면 시험 문제에 그 오답을 적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저놈을 퇴학시켜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되죠. 헤드를.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킬체인이다 하면서 계속 여기다가 예산 몰아넣는 거 이건 무의미하다. 다른 거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주 이내에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공급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개 약속이 미 국방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 국방부가 전차 성능 향상과 신규 생산을 빌미로 우크라이나 전차 공여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구형 M1A1 모델이 아닌 최신형 M1A2 전차를 공급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지원분 전차 물량은 신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이 현지 시각 1월 27일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최신형 M1A2 전차를 지원할 것이지만 현재 이 전차의 재고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제공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것이다 라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116대의 중고 M1A1 전차를 폴란드에 판매한 사례처럼 4천여 대에 달하는 미국의 M1 계열 치장물자에서 우크라이나 공여분을 빼낼 것이라는
기존의 관측을 완전히 뒤집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측은 신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산되어 치장된 전차를 가져와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방식, 다시 말해 리퍼비시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라면서도 리퍼비시 방식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신규 생산보다 꼭 빠르게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이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작업을 담당하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스는 오하이오주 리마에 있는 육군 전차 플랜트에서 현재 대만과 폴란드 주문분 M1A2 전차를 생산하고 있고 매월 생산 능력이 12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공여분 M1A2 전차 리퍼비시 작업은 몇 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폴란드에 미군 지장분 M1A1 전차를 즉각 인도하고 열화 우라늄 탄약까지 대량으로 제공하기로 한 조치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인데요. 당장 공세를 위한 전차가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미국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수주 내로 줘라 라고 했는데 군에서 아니 그건 안 되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빨라도 몇 개월 그리고 1, 2년은 걸릴 건데 또 회사 측에 또 들어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5년 정도는 걸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퍼비시 즉 창정비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갑제 바꾼다는 건데 여기 전면 장갑에 열화우라늄 장갑하고 다 들어가 있죠. 자체, 포탑. 그 장갑판을 빼내고 복합 장갑, 일반적인 장갑을 집어넣어 주겠다. 자,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무리 빨라도 몇 달 걸리는데 지금 이제 이 제네럴 다이나믹스 이 공장에서 만드는 게 한 달에 12대. 그런데 지금 대만이 2019년 주문해가지고 지금 작년 6월부터 대만에 들어가고 있는데 대만이 108대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대만 분량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가 또 그 250대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폴란드는 2025년에 첫 물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뭐 빨리빨리 이게 아니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은 폴란드 거 다 해주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거 지금 긴급하니까 그 사이에 끼운다 하더라도 대만도 지금 급하죠. 그러니까 대만 거 해주고 하겠다. 이건 거예요. 정말 누구의 어떤 그 주장과 브레이크로 대통령의 지시를 이렇게 뒤집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이렇게 되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폴란드에 M1A1 전차 116대를 그냥 준다고는 바로 줘버렸어요. 그렇게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 폴란드에 준 거는 미 해병대가 쓰다가 작년에 퇴役한 거 그 수리도 할 필요 없는 거 그거 그냥 바로 줬는데 이거를 사용을 열화우라늄 탄, 열화우라늄 장갑 이런 게 있으니까 미군 연락관이 가서 미군 연락관이 감시하에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장이니까 바로 가면 뭐 미군 연락반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미군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 전장에. 그래서 못 믿겠다 이건지 정말 애매한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M1A1과 M1A2는 무슨 차이냐? 뭐 사통 장비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또 이 협동 교전 능력 다 바꿨는데 그 지금은 그 전역한 그 에이브람스 전 한미 연합 사령관 있죠. 그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아버지 에이브람스 장군의 이름을 딴 게 이 M1 전차인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M1A1과 M1A2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 에이브람스 장군이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 가정에 있던 그 전화기하고 지금 들고 있는 아이폰하고 그거 차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크다라는 건데 뭐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러시아가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우크라이나 공여를 핵물질 이전 행위로 규정하고 전차 공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러시아군에 대한 더티밤, 즉 더러운 핵무기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전차 공유 이슈가 꼬인 것, 아마도 이 위협이 작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독일이 우크라이나 공여를 승인한 레오파르트2 계열 전차는
열화 우라늄 탄자가 사용되는 포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러시아 장병들에게 더티밤 사용을 사주한 행위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현지 시각 1월 25일 경고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측은 러시아 대사이자 외무부 군사안보 및 군비통제 수석대표인 콘스탄틴 가브릴로프 대사는 현지 시각 1월 25일 서방 세계가 제공한 전차포탄이 러시아군에게 사용될 경우 모스크바는 이를 더티밤 사용으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가브릴로프 대사는 우리는 키예프의 전쟁광들을 지원하는 서방의 후원자들에게 핵도발, 핵협박을 조장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다 라며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는 무기들은 열화 우라늄을 탄두로 쓰는 탄약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가브릴로프 대사는 유고슬라비아와 이라크에서 밝혀진 것처럼 레오파르트2 전차에서 사용될 수 있는 120mm 철갑탄, M2 브래들리 장갑차와 마르더 보병 전투 장갑차에서 사용되는 기관포용 철갑탄에는 열화 우라늄 탄심이 들어간다 라며 이런 탄약을 사용할 경우 해당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나토가 지원하는 전차와 기갑 차량들을 위해 그러한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고 이것이 사용된다면 러시아 연방은 이를 러시아에 대한 더티밤 사용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서방 세계에 있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더티밤은 방사성 물질로 주변을 오염시키는 장치인데요. 제조가 간단하고 사용이 어렵지 않은 데 비해 장시간에 걸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실상의 핵무기 사용처럼 간주되는 비윤리적인 무기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경고는 미국이 열화 우라늄을 사용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빌미로 서방 세계의 전차 지원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미군 치장물자 전차 공여 대신 리퍼비시로 방향을 틀고 전차 지원 속도를 늦추려는 이유, 바로 이런 협박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억지도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억지가 또 되네요. 지금 미국 M1 전차의 이 120mm 활강포, 그리고 독일 레오파르트2 A4 전차의 120mm 활강포, 우리 한국의 K1A1 전차 120mm 포, 일본 90식 전차 120mm 포,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탄을 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레오파르트 A4가 지금 대량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미국이 열화 우라늄 탄을 주면 그 열화 우라늄 탄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열화 우라늄 탄을 쓴다는 것은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다. 열화 우라늄이 뭐냐면은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죠. 그러면은 이 우라늄 235를 분리해서 농축시키고 더 이제 이 비율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농축에 들어가서 남은 찌꺼기, 여기에 이제 우라늄 238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찌꺼기가 있죠.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진품인 우라늄 235 가지고는 이제 핵물질, 핵폭탄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농축에 들어가고 찌꺼기 나오는 거, 이거 238 이거 가지고 하는데 왜 이걸로 하느냐? 비중이 엄청 높아요.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다는 것은 더 무겁단 말이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뭐 속도와 질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게가 더 무거우니까 더 강력하겠죠. 그리고 이 열화 우라늄은 이 때렸을 때 탄심이 뭉개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첨예화해서 더 뾰족해지는 겁니다. 뭐 한국도 요즘 텅스텐 탄을 그런 식으로 자기 첨예화해서 더 뾰족해서 더 관통력을 잘 주는 쪽으로 개발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관통력이 더 강한데 그러면은 야 한국군 예를 들어서 뭐 전투를 하는데 한국군 니들 더티밤 써. 왜? 주한미군의 열화 우라늄 탄인데 그거 니들도 쓸 거야. 이 말하고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미국이 이 열화 우라늄 탄을 갖다가 해외에 안 주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틀린 말도 하고 있어요. 25mm 브래들리 장갑차 들어가니까 그 25mm 탄 철갑탄에 열화 우라늄 25mm 탄 철갑탄에 열화 우라늄 없어요. 그리고 20mm 펠랑스에 있는데 이 마르더 독일제 마르더 장갑차가 20mm니까 그 펠랑스 열화 우라늄 탄 주면 또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냥 억지를 막 부리는 겁니다. 구경이 이제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 열화 우라늄으로 된 이 포탄이 터졌을 때 방사능 낙진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건데
그게 이제 실험을 해보면 뭐 엑스레이 몇 방 맞은 뭐 이 정도의 방사능 오염이 된다고 해요. 뭐 엑스레이 몇 방 맞는다고 죽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니들이 그렇게 방사능 오염을 시키니까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에게 핵을 쓴 거로 간주하고 핵 공격할 거야. 지금 이건 겁니다. 정말 기가 차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의 협박, 이건 그들이 이제 서방제 전차들이 다량 들어가니까 이제 겁나죠. 쫄리는 거죠. 질 것이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쓰겠다. 전술핵 무기를 기갑부대에다가 그냥 때려버리겠다. 1970년대 무슨 아토믹 사단처럼 그런 식으로 해버리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미국이 긴장을 해서 M1 전차를 열화오르내면 장갑 떼고 리퍼비시를 해서 다른 복합 장갑 집어넣어서 주겠다. 그래서 오래 걸린다. 라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를 부리는데요. 이게 이제 열화우라늄 탄이에요. 미국의 M829 날개 안정 철갑탄인데, 여기 이제 무겁죠. 그렇게 해서 쫙 들어갈 때 이게 자기 첨예화로 더 뾰족해지면서 이제 더 강력한 관통력을 보인다라는 건데, 뭐 한국도 이제는 텅스텐 탄으로 그냥 이 정도 관통력 이제는 만들어요. 한국 워낙 지금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탄 많이 사가면 될 텐데,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소식이죠.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